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 지킴이 안정성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안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3개 이상의 복합 질환자 수도 절반 이상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을 때 치과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떤 걸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치과 내원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이제 50대 이상, 5, 60대가 가장 많게 되어 이제 표준이 어르신, 되어 중년 있고.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만성 질환과 전신 질환을 떼놓을 수 없거든요. 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질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유의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제 드시는 약물이라든지 네. 복용하시는 약물과 전신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이제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이제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주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치과에서 마취제를 쓰게 되는데 마취제 안에는 이제 혈관 축소제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마취제가 주변 조직으로 이제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혈관 확장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앰플을 10개 이상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 이제 앰플을 갖다가 고혈압 환자는 2개 정도로 제한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틴하게 나가는 소염 진통제 중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해서 이제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진통제가 있는데요. 네, 밑에 써 있네요. 네, 예. 네,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고혈압 약물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계통의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혈압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맥,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 쪽에서는 이제 뇌졸중, 뇌경색 이런 질환을 이제 통칭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혈소 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약물들을 이제 되게 많이 복용을 하시고, 왼쪽에 표시된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굉장히 많이 복용하시죠. 이 약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피가 멎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약들이에요. 피가 몸에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드는 약들이기 때문에 예. 치과 치료를 하면서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잇몸을 절개하거나 했을 때 지혈이 안 돼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약물들을 끊고 치과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제 함부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물이. 그렇게 되니까 항상 이제 의뢰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처방받으시는 내과 쪽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끊고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진처럼 해나가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질환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요즘은 당뇨병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네. 골다공증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네.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예.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보통은 이제 폐경기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죠. 골다공증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을 T스코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대퇴부 쪽이나 허리 쪽 요추부에 있는 뼈의 이제 골 밀도를 측정해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그 마이너스 2.5 수치 이하가 나오면은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말은 뼈 안에 구멍이 뚫린다는 말인데 임플란트를 심게 됐을 때 골다공증 자체가 임플란트의 골유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골다공증 약물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 괴사라고 하는 MRONJ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골다공증 약을 드신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이나 발치를 진행하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악골에 괴사가 일어나요. 뼈가 썩게 되는 겁니다. 아, 되게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약을 이제 안전하게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롤리아나 포사맥스 봄비바 같이 대표적인 약물이 있고요. 이 약이나 혹은 주사를 4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2개월 정도 끊고 들어가자는 것이 이제 요즘 추세인데 또 다시 최신 연구에서는 끊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지가 연구에 않군요. 있습니다. 네, 연구 예,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 중에 있고 골다공증 이런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성 질환은 당뇨병이네요. 네. 당뇨병이신 분들도 요즘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맞습니다.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도 이제 앓고 네. 계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당뇨병은 치주 질환, 그러니까 이제 잇몸병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신 뒤에 그리고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다면은 인슐린 주사를 정상적으로 다 맞으시고 드시는 약이 있다면은 정상적으로 다 드신 뒤에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당장 치료를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당 공급원을 항상 비치해야 되고 초콜릿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이제 달달한 그런 음료 네.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당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 질환이신 분들은요? 신장이 안 네. 좋으신 분들도 이제 간혹 가다가 있으신데 치과에서 나가는 약물들이 대부분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처방이 나갈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아까 전에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나 아니면은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거의 다 대사가 되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시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나가야 되는데 예방적 항생제라고 하면 아목시실린 2g 정도가 이제 구강으로 투여가 되는데 이 용량 자체를 또 조절을 해줘야 돼서 그러면은 용량을 좀 조절하게 되면은 이제 감염의 확률이 조금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신장이 매우 안 좋으셔서 투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여부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만성 질환도 만성 질환이지만요, 치과 치료를 좀 무서워하시거나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큰 문제 힘들 것 같아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네. 수면 치료라고 해가지고 자면서. 네, 네. 완전히 자는 것은 아니고 예. 약간의 진정 효과를 이제 유도해가지고 좀 치료를 하고 릴렉스하게 있습니다.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수면 치료를 한다고 하시면은 완전히 주무신 상태로 하신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주무시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깊은 진정 이상을 이제 뜻합니다. 네. 근데 저희 치과에서 목표로 하는 진정의 단계는 깊은 진정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의식화 진정이나 최소 진정 단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환자분이 이제 호흡을 놓치게 되면은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빠른 시간 안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 호흡이 가능한 의식화 진정 정도까지의 단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깊은 진정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환자분들이 간혹 가다가는 이제 코를 고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살 프롱이라고 해서 콧구멍에 딱 꽂아가지고 산소를 주입하는 그런 장비도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치료의 단계를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마취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안정성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치과 공포증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 접수만 해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면 치료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수면 치료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얕게 되면은 이런 얕은 거일수록 환자들도 좀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네. 이제 치과 진료 자체가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은데 요즘은 수면 진료를 다 이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두려움을 좀 없애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고요. 많이 보시다시피- 보편화가 됐군요. 네, 네, 맞습니다. 맥박이랑 산소 포화도 그리고 이제 호기말 이산화탄소 수치까지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바이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 치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 치료, 수면 마취라고 하면 또 걱정들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이제 수면 약물들 자체가 중추신경 그러니까 뇌랑 이제 안쪽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이 깬다고 하더라도 몽롱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가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되고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회복실을 항상 비치를 해두고 있어서 수면 진료 이후에 1시간 정도는 휴게실에서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 두었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이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나 음주는 당연히 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기타 주의사항은 동일합니다. 네, 수면 치료를 하시고 나서 완벽히 깨기 전까지는 뭐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안정선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 전에 체크해야 될 필수 사항들 한번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병원 방문 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담 접수해 주신 분들 상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좀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문의 주신 분의 상담부터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요, 60대 어머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출산을 하고 치아가 안 좋아지셨는데요. 지금은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 할 때 너무 힘드시지 않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출산 후부터 치아가 안 좋았다고 하는 예. 거는 이제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해서 치은염이요? 네,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해서 네. 임신 상태에서 이제 치주염이나 치은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공격에 조금 취약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예. 그래서 출산 이후에 급격하게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치료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치과를 빨리 내원을 하셔서 예. 하루라도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가까운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 후에 좀 발병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주신 상담은요, 50대 시청자분이십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냥 심을 수는 없을까요, 원장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네. 이제 뼈에다가 심는데 보통은 이제 이를 뽑고 나서 심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치아의 뿌리가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래서 뼈에다가 이제 뿌리를 뽑아낸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주변에다가 뼈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뼈 이식을 해주는 이유가 뼈의 볼륨을 유지해주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 작업이 없이 그냥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뼈가 꺼지게 되면서 나중에 위로 이제 보철물이 올라갔을 때 요 꺼진 잇몸 하방으로 음식물이 많이 낄 수 있고
그리고 모양도 이쁘지 않게 나올 수 네. 있고 특히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이 그래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이 필수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임플란트 뿌리와 치아 뿌리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잘 메꿔줘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상담은요. 70대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틀니를 오래 끼셨대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좀 바꾸고 싶으신데 고혈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높아서 걱정이시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틀니를 오래 착용하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음식 맛도 잘 못 느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은 틀니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잇몸뼈가 꺼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뼈가 충분히 있는지 먼저 진단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부분은 아까 제가 앞전에서 설명드렸듯이 충분히 다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고 드시는 약물이나 이런 것도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고혈압보다는 잇몸뼈를 더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보다는요, 잇몸뼈 지금 상태가 임플란트가 가능하신지 이런 부분부터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궁금증 저희가 만나보셨습니다. 병원 방문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정성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다양한 건강 정보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은 건강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생방송 놓치셨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임플란트 등 이 치과 치료를 할 때 통증과 이제 공포증 무서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정확한 진료가 아닐까 싶거든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네. 이렇게 이제 CT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네.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게 이제 CT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CT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예. 찍어서 이제 뼈 모양과 치아 모양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모 사진까지 한 방에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네.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고 예지성 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CT 장비로 촬영을 했을 경우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지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이 이제 CT 영상 사진이고요. 요 STL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이 오시면은 구강 스캐너를 갖다가 안쪽에다 스캔을 해가지고 얻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CT 데이터랑 스캔 데이터를 두 개를 정합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CT와 스캔 데이터를 첫 번째가 CT고 두 네. 번째가 스캔 데이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영상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네. 이게 이제 CT 영상이고요. 요게 이제 스캔 데이터인데 이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을 정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혹은 이제 머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마지막이 이제 머징한 상태군요. 네, 이게 이제 머징한 상태고요.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안모 사진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웃었을 때 이 스마일 라인이나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하면서 환자분의 얼굴형의
맞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환자 만족도까지 이제 높일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환자분의 골격을 촬영한 CT 영상과 이제 구강을 스캔한 CT STL 데이터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정합을 해서 네. 이제 임플란트 계획을 하고 보철 계획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환자분 안모에 걸맞는 그런 치아 모양을 만들 수 있고 환자분이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보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미리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께도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도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도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 만나보셨는데요. 가상으로 이제 보철물을 이제 미리 만들어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제 특별한 이유는 네. 일단은 보철을 먼저 계획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어야지 정확한 보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보철을 고려하지 않고 보이는 뼈에다가 아무렇게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나중에 보철물을 올릴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보철물을 예측해서 만들어 보고 그 위치에 걸맞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에 맞는 스텐트라고 하는 가이드 수술을 이제 가이드 장비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좋은 점은 수술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수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통증이나 네. 붓기 부종 같은 것이 훨씬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워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요. 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아래쪽에서 가운데 있는 사진이 가이드를 활용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 파노라마 영상인데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엑스레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똑바른 위치에 평행하게 이렇게 잘 심겨진 것을 볼 수 있고 맨 아래쪽 사진처럼 아주 예쁘게 보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이 이제 완성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이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리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도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붓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안정선 원장과 함께 치과 공포증 있으신 분들 또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궁금증이 있으신다 또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내 몸에 맞는 안성맞춤, 딱 맞는 이제 양복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마다 구강 환경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에 맞는 치료를 해야만이 좋은 보철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예지성 있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과 치료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좀 부담스러우시면 상담만 접수해 주셔도 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치료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치료 사례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네. 주소는 전체적으로 이가 흔들리고 아프다고 하시면서 내원을 해주셨는데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상태가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많이 썩어 있고 치주염에 이완된 치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래 구강 내 사진만 봐도 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치아가 것을. 많이 없으시네요. 네, 어금니가 지금 하나도 없고요. 네. 앞니만 남아 있는 상태로 지금 앞니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앞니 보철도 전부 다 깨져 나간 상태고, 보시면은 저렇게 어금니도 하나 남아 있는 것도 삐쭉 솟아 내려와 가지고 저런 치아들은 전부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잘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보철을 제작을 한 사진입니다. 네, 3개월 정도가 소요되셨나 보네요. 네네,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바로 임시치아를 넣어드려요.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거기다가 기둥을 올려서 바로 임시치아를 넣어드리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보철을 계획하고 그 위치에 맞는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네. 그 가이드에다가 그냥 구멍 뚫려 있는 데다가 네. 드릴링만 잘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 내면만 잘 맞춰가지고 하면은 환자분이 수술하는 날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딱딱한 김치나 깍두기 같은 것들은 씹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임시치아로 어느 정도 식사는 하실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보철을 바로 이행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가 잘 붙게 되면은 이제 보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6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가 좀 흔들리시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 같던 분이었습니다. 어금니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됐는지 예후가 좋았던 첫 번째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이처럼 치아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저에게 전화 주시면 안정성 원장과 함께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요.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사례는 어떤 분이셨을지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네, 두 이분도 역시 번째- 6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69세 남성분이셨는데 네. 주소가 구취 때문에 이제 입냄새가 심하고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내원을 해주셨어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또 아까 전과 비슷하게 예. 앞니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분보다 더 심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치주병이나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이제 입안에서 상주하면서 있다가 그 세균들이 이제 우리가 공급해주는 음식물을 먹고 대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유독한 그런 황성분의 가스가 냄새를 결국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들을 전부 발치를 해주고 깨끗하게 수복을 해주게 되면은 구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치아들은 전부 다 발치를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치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발치를 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좋은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하였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는 공기주머니 쪽에 이제 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몰아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뒤쪽까지 이제 보철물을 공중에 띄워서 만든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쁘게 보철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발치를 하신 건가요, 이분?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를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네. 모든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 정도의 뼈 상태는 괜찮으셨나 봐요, 다행히. 네, 일단 CT를 활용해서 전체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뼈는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고요. 예.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공기주머니 안쪽에다가 뼈 이식을 해주는 술식을 더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술을 잘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께서는 치아가 오래 없으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임플란트 이식이 가능한지 뼈 이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까지 만나보셨고요. 이렇게 좀 치아가 불편하셔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일은 하나요. 네, 70대시고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지 증상 저희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앞에 이가요. 네, 한 어머니. 5개쯤 제가 좀 틀리거든요. 틀린데. 틀리요, 어머니. 틀린데 제가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네네. 치과에 갔더니
이거를 좀 하려면은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골다공 약을 갖다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그걸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어머니. 네. 예, 그래서 제가 틀니를 좀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일을 좀 할 수 있나 없나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일단은 어머니가 골다공증 주사나 이제 약 드시는 것 때문에 당장은 진행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당장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뼈가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를 함부로 뽑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약을 한 그쪽 병원에서는 네 달에서 5달 정도 이제 끊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2달 정도 끊어도 관계 없습니다. 네, 2달 정도 끊고 진행하게 되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식사를 조절하시면서 이제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불편하셔도 조금 참으셔야겠어요. 어쨌든 약을 중단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약을 끊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약은 좀 중단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보다 더 정확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저희가 번호 고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안정성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사례 한번 만나보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다른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이번 사례는 이제 비교적 젊은 51세 네. 여성분이셨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음껏 웃을 수가 없다는 주소로 내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네. 예. 앞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전체를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수복을 하였고요. 네. 이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점은 앞니가 없어서 전체적인 높이가 무너졌어요. 이 네. 높이를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데 수직 고경이 완전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높이를 올려주면서 팔자주름도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고 처진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보다 전체적으로 뭔가 높이가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죠. 네. 이 수직 고경이 상승되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 윗 잇몸이 좀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인 이 어금니가 딱 맞닿았을 때 이 턱과 턱이 맞물리는 그 높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가 없을 때는 완전히 푹 주저앉아서 입꼬리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 팔자주름이 지게 되고 그렇게 이 저작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높이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고 앞니 쪽에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높아진 높이에 맞게끔 앞니를 수복을 해준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사진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철에 핑크색 색소를 입혀서 이렇게 네. 잇몸 모양까지 재현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이제 식립을 하였고요. 예. 보철 모양을 전부 다 예측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예쁘게 보철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위로 올리는 게 가능한 걸까요? 굉장히 성형외과 느낌이 나는데요. 일단은 이제 환자분의 턱관절이 올라간 수직 고경에 적응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올리지는 못하고 조금씩 올리면서 환자분이 고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잘 올려야 되는 좀 큰 수술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되게 편하게 좀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병원 방문 전에 한번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분 역시 그 치료법을 통해서 받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네. 경우는 이제 91세 남성분으로 네.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이셨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어금니 쪽에 뼈가 하나도 없어서 바로 밑에 신경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는 심지 못하고 뼈가 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앞니 쪽에만 이제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프라치라고 하는 이제 형식의 보철을 한 건데요. 프라치가 뭔가요? 프라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앞쪽에만 이제 몇 개만 심어가지고 어금니 쪽까지 전체 다 수복해주는 그런 형식의 보철을 이야기하는데 어금니 쪽은 틀니를 오래 쓰셔서
뼈가 조금씩 흡수되다가 이제 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흡수가 되면서 틀니가 저작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틀니를 사용하시지 못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다가 화면에서는 정확하게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4개가 식립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게 보철 사진상에서는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그 위에 쇠기둥 같은 것을 얹어 놓고 그 위에다가 치아를 만든 건데요. 이런 보철 형식을 하이브리드 보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풀 아치라고도 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보철의 예시였네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고 틀니를 오래 착용을 하셔서 어금니까지는 이제 뼈 이식이 힘드셔서 중간을 통해서 이식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도저히 심을 수 없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니 쪽에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고요. 네, 앞니 쪽에만 이식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식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역시나 맞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도 틀니 착용이 좀 어려우신 분이셨네요. 치료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네. 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래 어금니 쪽에 잇몸이 하나도 없었어요. 잇몸 뼈가 이제 이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의 특징인데요. 어금니 쪽에 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앞니 쪽에만 임플란트를 5개 몰아 심었고 위쪽 어금니는 공기주머니 다 들어 올리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치조골을 다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지성 있게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쪽도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풀아치 형식의 보철이고요.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보철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 네. 이렇게 꺼져 있었던 잇몸 부분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핑크색 색소를 입혀서 이렇게 잇몸 모양까지 재현을 전부 다 해냈고요. 네. 화면이 좀 작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옅은 핑크색으로 방금 네. 짚어주신 곳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철을 하기 전에 네. 본을 뜨기 전에 환자분의 잇몸 모양이랑 이제 색깔까지 쉐이드를 전부 다 저희가 보고 그 잇몸 색깔에 맞게끔 이제 색소를 입히게 됩니다. 예. 자, 틀니 착용으로 인해서 좀 뼈 이식이 어려우신 분,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분의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성 원장과 함께 저희는 치아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소에 치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셨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입니다. 네, 67세시고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신장 콩팥 이식한 지가 지금 한 23년 됐어요. 네네. 23년 됐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부작용 없이 살고 있는데 네, 아버지. 제가 치과에 가가지고서 한 20년 전에 어금니 양쪽에 최고 안쪽에 있는 게 자꾸 뿌리가 솟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통증이 있으셨다는 혓바- 거죠? 예, 혓바닥이 자꾸 걸리가가지고 치과 갔더니 네네. 이걸 뽑아달라. 네네. 그랬더니 이 멀쩡한 일을 몇 분이나 이거 치료하면 된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냥 뽑아달라고. 그래서 한 개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거 보라고 이거 멀쩡한 이빨을 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네, 아버지. 그래 이쪽도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뽑아준대요. 자기네는. 네. 그래 이제 다른 치과를 갔더니 이 사진을 찍어보더니 이건 빼는 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뺄치아가 아니라고요? 네. 예, 멀쩡하니까 네. 그냥 좀 불편하면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혓바닥에 자꾸 걸려가고 신경 쓰이니까 그냥 네. 빼주세요 했더니 안 빼준다.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 나가니 의사 네. 선생님 이제 빼기도 했어요. 뺐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멀쩡한 이빨을 왜 빼라게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 예. 혓바닥에 자꾸 네, 아버지 그게 가가지고서 네네, 신경이 아버지 쓰여가지고. 그게
예.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멀쩡한 이를 그냥 발치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가 흔들렸거나 잇몸 안에 이제 염증이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혓바닥에 자꾸 걸렸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그 치아가 이제 잇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이제 아마 혀 쪽으로 조금 쓰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었던 것 같죠, 아버지?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치아는 이제 발치를 해주는 게 맞았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상황을 들어봤을 때는 네. 이제 빠진 치아 부분에는 임플란트 수복을 해줘야죠. 아버지 신장 이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약이 조금 피가 이제 응고가 잘 안 되는 그런 약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헤파린이라든지 그런 항응고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약을 안전하게 끊고 들어가야 되고요. 신장 이식을 한 지 20년 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년 넘었으니까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시기 전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좀 드시는 게 좋고, 드시는 약도 수술을 하게 되면, 발치를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드시는 약이 신장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신장이 또 망가질 수 있거든요. 예.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제 신장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약물을 잘 골라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의의 정말 정밀한 상담을 거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해 주신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만 해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보다 더 섬세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어놓을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이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한번 만나보고 있었잖아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좀 특히 오랫동안 틀니를 착용을 하셔서 뼈 이식이 좀 힘드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사례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네. 이번 사례는 62세 여성 환자분이었고요. 이가 썩어서 이제 부러졌고, 왼쪽에서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가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마저도 썩어서 보철이 빠지는데, 그거를 이제 끼운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치아가 거의 없으셨던 거죠? 네, 아래쪽도 위쪽도 앞니 쪽만 이가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네. 상태가 너무 다 좋지 않아서 발치를 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고,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했고, 뼈가 이제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에도 뼈가 충분해서 어금니에 약간의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또 좋은 보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다행히 뼈 상태가 좋으셔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분인 것 같습니다. 치료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치료를 선택하시기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사례를 쭉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치아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치아 없으신 네. 분들이 보통 치과를 오시니까요. 예. 식사하시기가 불편하고 네. 통증이 있으시고, 그래서 치과를 내원을 해주시는 건데, 네. 이제 요즘은 임플란트 기술이 워낙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5분 정도면은 금방 심거든요. 요즘은 안 아프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치과를 꼭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포증만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분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분도 좀 치아가 없으셨을까요? 이 환자분도 이제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이가 하나도 없고 이제 아래쪽 앞니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이마저도 치주염이 심하게 이완이 되었기 때문에 아프고, 잇몸을 눌렀을 때 고름이 쭉쭉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래 앞니만 이렇게 앞으로 삐져서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콤비네이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콤비네이션 신드롬이요? 네, 콤비네이션 신드롬이 이제 뭐냐면은 위쪽은 틀리고 아래쪽은 아래 앞니만 남아 있는 부분 틀니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됐을 때, 아래 앞니가 위로 튀어 올라오게 되고, 위쪽 잇몸은 이가 전부가 이제 잇몸 뼈가 흡수가 되어서 잇몸이 너덜너덜거리게 되는 네. 그런 상태를 이제 컴비네이션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케이스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턱 자체가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제 위치로 넣어주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케이스들은 전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마무리를 했는데, 예. 요거는 5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아버지의 이제 턱관절 위치를 조금씩 제 위치로 잡아가면서 천천히 치료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5개월 정도를 잡았고요.
치료 과정은 그럼 좀 어떻게 다르셨을까요? 다른 분들과? 일단 처음에 이제, 교합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아랫니가 이제 윗니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제 정상 교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 교합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조금씩 들이밀면서 이제 치료를 했었거든요. 아래턱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임시치아를 만들 때 완전히 아랫니가 튀어나오게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절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어려웠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전부 보철을 다 계획하고, 환자분의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해가지고 임시치아를 바로 넣어드렸고요. 네. 다행히도 환자분이 잘 적응을 해주셔서 턱관절도 제 위치로 잘 꽂아 넣었고, 그 위치에서 이제 좋은 고경을 확보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턱관절이 조금 빗두신 분들에게는 좋은 예시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에는 무서울 것 같은 두려움이 더 많이 앞서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진 않으셔도 괜찮을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네. 되고요. 물론 이제 임플란트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네. 하는 중에는 조금 고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서너 시간씩 그렇게 길게 수술을 하지 않고요. 이런 케이스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전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때문인데, 미리 다 계획을 하고 뼈가 어디 있는지 다 예측을 하고 나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잇몸을 째지 않고 그냥 구멍만 뽕뽕 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크게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잇몸을 전체를 다 열지 않아도 좋은 위치에다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절개를 조금씩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확실히 덜 불편하고 덜 아프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치과 방문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픈 것을 방치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잇몸 뼈가 다 녹아내려가서 그 염증이 뼈를 다 삭으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임플란트 심기가 더 어려워져요. 치료가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치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치료 기간들을 보니까 앞서서 뭐 3개월, 4개월이신 분도 있으셨지만 방금 5개월이신 분도 계셨는데요. 내원하는 횟수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15회 정도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뭐 임시치아가 조금 부러져서 오시거나 뭐 실밥 풀러 오시거나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냥 1분 만에 하고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10번 이내로 전부 다 치료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원을 하시더라도 오랫동안 항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금방금방 끝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임플란트 식립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제가 특별히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임플란트 식립한 사례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이제 조금 다 간단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지금 다 다른 분이신 건가요? 네, 전부 다 다른 환자분이에요. 네. 네, 전부 다 다른 환자분이고 제가 이제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들이고요. 네. 전부 다 너무 만족 잘하면서 쓰시고 계시고,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음식물이 조금 끼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거기 표면에 뚫려 있는 그런 구멍이 조금 마모되면서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손쉽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만족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네, 좀 예후가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불편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상담 접수해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담이실지. 당뇨를 앓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실지도 좀 궁금하시다고 60대 어머니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원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당뇨를 앓고 계시대요. 네. 어머니 목소리는 네, 문자 지금 저희 문자 거죠? 상담이어서 예. 어머니가 당뇨를 앓고 계시면은 임플란트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예지성 있게 치료를 잘 할 수 있고요. 치료 기간은 당뇨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골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몇 개 식립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만 가지고 이제 치료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치료를 해야 하고,
인슐린 주사도 정상적으로 맞으신 상태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신 상태로 네.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일단은 예. 중요해요. 네.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당뇨병보다는 지금 현재 잇몸뼈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문자로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단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에서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좀 주의사항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섭잖아요. 네, 무섭죠. 그리고 치료하는 소리도 아프고 냄새도 싫고 네. 무엇보다 이제 치통이란 것이 굉장히 예리한 통증이라서 많이 아픈데 요즘은 이제 마취 기술이라든지 임플란트 기술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나중에 공사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병원을 조금 친숙하게 여기셔서 치과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검진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기적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 바로 내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치아 관련해서 다양한 좋은 말씀 주신 안정성 원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생방송 놓치셨다면요. 유튜브 검색창에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